코스닥은 이름에서 단박에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나스닥을 그대로 본떠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코스닥뿐만은 아닙니다. 일본은 자스닥, 중국은 차스닥입니다. 자스닥, 차스닥보다는 코스닥이 더 낮게 들리기는 합니다. 그럼 나스닥은 무슨 뜻일까요? 나스닥은 무려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 Automated Quotation의 줄임말로 회기 망측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말로는 전미 증권업자협회 자동 주식 시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주식거래는 지금의 경매와 같이 딜러가 매수 매도 호가를 부르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부르는 딜러와 주식을 거래하는 생 아날로그 방식이었으나 거래 종목이 늘어나 이러한 노가다가 불가능해지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호가 체계 오토메이드 쿼테이션을 도입했고 이러한 시스템의 앞자를 따서 나스닥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스닥은 1996년 7월 1일을 기준점으로 하여 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시가총액의 변화에 따라 지수를 계산하여 왔습니다. 최근 코스닥이 1000스닥이 되어 주가가 96년에 비해 10배 튀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리입니다. 코스닥은 지난 2000년 초반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2003년 말 믿기 어려운 수준인 40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청약 가점도 아니고 한 나라의 주가지수가 40은 해도 너무하다는 의견이 모여지면서 2004년 1월 25일부터 기준 단위를 100에서 1000으로 높이고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1996년 7월 1일 코스닥 시장은 정식으로 개장하였습니다. 당시 코스닥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100% 증거금이 필요했고 신용은 당연히 안 됐고 수수료와 거래세는 무려 각각 0.4, 0.5%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결제일 동안 3거래 결제였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2021년 1월 약 20년 만에 주가지수 1000을 돌파했으며 2021년 5월 기준 시가총액은 약 400조입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가총액이나 삼성전자 시총인 약 550조보다 작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코스피의 전체 시총은 약 2200조이며 이는 애플의 시가총액 약 2400조보다 작은 수준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같이 2015년 6월 이후 기존 상한가 제한폭을 15에서 30%로 상향하였습니다. 가격 제한폭은 1996년 코스닥 출범 시에는 8%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12에서 15를 거쳐 지금의 30%까지 조정되었습니다. 가격 제한폭의 차이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덜 폭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9.11 테러 다음 날인 2001년 9월 12일 코스피 12.02, 코스닥 11.59, 지금 기준도 깨지지 않고 있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합니다. 도찐 개찐이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적은 이유는 당시 하한가가 코스닥은 12, 거래소는 15%였습니다. 1996년 의욕적으로 코스닥이 출범되지만 얼마 못 가 IMF가 터지면서 주가가 반토막 나게 됩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당시 김대중 정부는 벤처기업 지원자금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5년간 법인세를 50% 면제를 주로 하는 코스닥 시장과 벤처기업 육성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이후 닷컴 열풍이 이어져 주가가 초급등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당시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1998년 6월경이 기가 막히게 증시 저점이 되었습니다. 1999년에 들어서면서 코스닥이 급등 수준을 넘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코스닥으로 주문이 폭주하면서 매매 지연이 일상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매매 체결에 2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거래가 폭발하거나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매일 선정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동시호가 방식으로 하루 한 번만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상장한 골드뱅크는 15일 연상을 때리며 상장 후 1년도 안 돼 55배 상승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당시 PER은 10,000배에 육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999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주가가 1년도 안 돼 어찌 50배까지 뛸 수 있는지 배후 조직을 밝혀내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들들 볶아대기도 하였습니다. 골드뱅크는 이후 코리아텐드 블루멈으로 회사를 바꾸며 연명하다 2009년 9월 상폐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비하면 골드뱅크는 세 발에 피었습니다. 다이얼패드라는 무료 인터넷 전화 사업 모델을 들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상장 후 6개월 만에 150배 상승하며 한때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당시 새로운 기술의 직원 수는 60명이었습니다. 영화배우 박중훈 씨도 고등학교 동창이 새로운 기술 창업 멤버로 있어 2억 정도 투자했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50억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두었다는 소문도 당시 퍼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주가는 3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메일에 대한 개념도 희미한 당시 한메일이라는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내세우며 등장했던 현 카카오9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닷컴 버블 당시 버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무려 2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기술 태강밴드, 한국정보통신 등과 함께 황제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99년 1월 750 수준이었던 코스닥 지수는 약 1년 뒤인 2000년 3월 역사적 최고점인 280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도 빨랐지만 내려오는 것은 더욱 빨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면서 코스닥 또한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최고점을 찍었던 2000년 3월 중과는 2012로 마무리되면서 약 17% 하락하였으며 다음 달인 4월 무려 30% 가까이 폭락합니다.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내리꼬라박으며 12월 중과는 525포인트로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납니다. 개별 종목은 10분의 1 토막은 양반이었으며 100분의 1, 상장 폐지 종목도 수두룩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2000년 3월 28만원에서 7개월 만에 5천원이 되었으며 0161 서비스한 KTF 또한 30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때 한매일 열풍을 일으켰던 다음도 최고가 30만원에서 14,000원으로 폭락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후 계속 내려오며 2004년 8월 320포인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코스닥이 개막장 바닥을 기자 2005년 1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98년 김대중 정부가 그러했던 것 같이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게 되고 이 시점이 기가 막히게 저점이 되면서 이후 약 2년간 2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이 시기 게임,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주도주가 되게 됩니다. 정부가 주가 부흥책을 내놓는 시점은 증시 바닥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코스닥 부흥 대책을 내놓은 2005년 1월 당시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약 1,500원 수준이었으나 단 6개월 만에 14,0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04년에서 5년 당시 SM 소속가수는 동방신기, 보아, 강타, 문희준, 플라이 투 더 스카이, SES 등등이었습니다. 2000년 막고로 유명했던 한게임과 포털의 강자 네이버가 합병하면서 만들어진 NHN은 2005년 당시 시총 1위였던 하나로통신을 제끼고 코스닥 시총 순위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후 2008년 코스피로 재상장까지 3년 동안 시총 1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코스닥 초기 시총 상위 업체는 KTF, 하나로통신, LG텔레콤 등 통신업체 위주였으나 NHN의 등장으로 인터넷 포털 기업이 처음으로 시총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볼판지와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산성 PLC는 황우석 연구팀이 인간 난자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기사 발표 이후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벤처기업인 퓨처셀과 파미셀에 투자한 것이 재료가 되어 줄기세포 테마주의 대장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2004년 10월 1,410원을 저점으로 약 4개월 동안 49만원까지 올라 무려 34배 상승하는 초급등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급등주가 그러하듯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재료가 사라지자 개폭락하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절대 강자 셀트리온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시총 1위의 왕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LED 제조업체 서울반도체와 온라인 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가 시총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으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경쟁력을 유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나 기존에 없었던 LED, 온라인 교육시장, 스마트폰, 전기차 등등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때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예전과는 달라지는 분위기는 있지만 여전히 코스닥은 코스피의 2부 리그 성격이 강합니다. 지난 20년간 약 80개 종목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였으며 네이버, NC소프트, 카카오, 셀트리온, 심지어 현대중공업도 모두 코스닥 출신입니다. 코스닥이 2부 리그 취급을 받고 있지만 나스닥은 넘사벽이라 제외하고 전세계 벤처기업 위주 증권거래소로 중국과 함께 유일하게 가장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시장입니다.